175번 기준 타당도, 기준 관련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준, 내기계, 기준이죠. 기준에 뭐가 있다? 동시 예측. 바로 그냥 떠올리셔야 됩니다. 1번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한다. 맞습니다. 이게 기준 타당도의 특징이죠. 2번 심리학적 특성의 측정과 관련된 개념이다. 요거는 심리학적은 뭐다? 개념이다. 구성타당도 특징입니다. 틀린 거 2번 특정 기준이죠. 측정 도구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맞죠. 입사 성적이 우수한 입사원이 당연히 업무 능력이 뛰어난다면 뭐다? 예측 타당도죠. 기준 타당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2번 176번 기준 타당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시 예측 뭐죠? 맞죠. 경험적 타당도도 맞고 동시 예측은 뭐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예측 경험 당연히 이론이 아니다. 이런 거는 그냥 맞추셔야 됩니다. 177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타당성은 새로 개발된 주관적인 피로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새로 개발된 거죠. 측정 결과 이미 검증된 거 통용 중인 주관적인 피로감 측정 도구의 결과를 비교했죠. 이미 개발된 거 새로 기존에 있던 검증 도구로 비교를 하는 거는 뭐다? 우리가 동시다, 동시타당도, 동시타당성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구, 이미 만들어진 도구와 동일한 시점에 비교하는 겁니다. 동시타당도다. 178번 입사 성적이 높은 사람이 회사에 대한 공헌도가 매우 높고 근무 성적 또한 우수하다면 입사 시험이 측정 도구는 어떤 타당성이다? 뭐죠? 예측이죠. 예측을 하는 거죠. 입사 성적이 높은 사람이 당연히 근무 성적 또한 우수하다. 우리가 예측을 해서 대학 수학력 시험도 성적을 높은 순위로 자꾸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179번 대학 수학력 시험의 타당도 평가 위에 대학 수학력 시험 점수와 대학 진학 후 학업 성적과의 상관관계보다 기준 동시 예측 여기 들어가는 거죠. 예측 180번 개념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르는 거죠. 개념 구성 타당도 기억 측정에 의해 얻는 측정값 자체보다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에 초점을 맞춘 타당성이다. 맞습니다. 이론과 관련하여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 개념 타당성 측정 방법으로 요인 분석 통계적 검증 다 맞습니다. 다 맞는 거죠. 중요합니다. 개념이니까 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필답형으로 뭐 개념 타당성의 뭐 뜻을 특성이나 이런 거 적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내기 좋죠. 181번 개념 타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념 내기계 구성이죠. 그러면 당연히 집중의 판별, 수변이 빼고 나머지 개념, 내용 타당성은 틀린 거고 당연히 그죠? 수변이 수렴, 집중, 변별 여기 수렴이죠. 이해 타당도 답은 1번 182번 개념 타당성에 관련된 개념이 아닌 것은 내기계죠. 개념 구성 다중 속성, 다중 측정 방법이다. 요인 분석이다. 이론적 구성 개념이다. 예측 타당성은 아니다. 다 알죠. 동시 예측 183번 구성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론과 관련한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 맞죠? 구성 타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인 분석
계속 나옵니다. 요인 분석. 측정값 자체보다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 초점 맞죠? 측정 도구와 측정치와 기준이 되는, 기준 벌써 나왔죠. 기준. 측정 도구와 측정치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당연히 기준 타당도다. 4번. 184번.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측정 도구의 수렴 타당도가 높은 경우는, 창의성을 측정하는 거죠. 새롭게 개발된 측정 도구의 수렴 타당도, 우리가 집중이죠. 집중 타당도 높은 경우는 뭐다? 1번. 새로운 창의성 측정 도구와 기존의 창의성 측정 도구로 측정된 점수들 간의 상관이 높은 경우, 우리가 수렴 타당도, 집중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개념, 동일한 개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른 측정 도구로, 측정 도구, 서로 다른 측정 도구로 검사했을 때 상관이 어떻다? 상관이 높으면 우리가 이거를 수렴 타당도가 높다. 집중. 그래서 동일한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측정 도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관이 높을 때 수렴 타당도는 높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개념, 측정 도구, 다른 도구죠. 그래서 다른, 그래서 한으로 외우죠. 한, 다, 수.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한다수, 동일한 다른 측정 도구, 수, 한다수, 한다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개념이죠. 서로 다른 개념. 이번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개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동일한 특정 도구입니다. 이번엔 동일한 측정 도구를 했을 때 상관이 낮으면 보다 변별 타당도가 높다. 변별 타당도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울 때는 서로 다르니까 다, 동, 판이다. 판별, 이게 판별. 다동판이다. 다동판. 한다수 다동판. 이렇게 외우면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외우려면 좀 편합니다. 이게 판별인지 수렴인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렴 높은 거는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수렴 타당도가 상관이 높게 나오면 수렴 타당도가 높다. 그죠? 서로 다른 개념을 동일한 측정 도구를 했을 때 상관이 낮으면입니다. 그러면 수렴 타당, 변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가 높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8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타당도의 원리는 타당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동일한 속성이죠. 벌써 동일한 속성 대한 두 측정 서로 다른 방법이죠. 서로 다른 측정 도구 두 개죠. 그럼 뭐다? 우리가 벌써 수렴이다. 집중이다. 그죠? 1번 이렇게 푸시면 되죠. 186번. 암기력을 측정하기 위해 암기한 것을 모두 종이에 쓰도록 하는 방법과 암기한 것을 모두 말하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쓴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측정 방법으로 특정한 결과값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성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집중, 수렴, 타당도다. 계속 이런 문제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요번에도 올해도 또 나올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187번 서로 다른 개념이죠.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했을 때 얻어진 치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게 형성되어야 하는 타당성 유형은 뭐다? 변별이다. 판별. 2번. 188번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했을 때 얻은 측정값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아야만 하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두 개념을 측정한 측정값의 상관계수가 낮게 나왔다면 뭐다? 판별이죠. 판별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념을 측정한. 그래서 답은 3번. 189번 측정도구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 맞죠? 내용은 전문가 계속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내용은 전문가. 구성 타당도는 예측 타당도라고도 한다. 아니죠. 동시 예측은 뭐다? 기준이다. 기준, 동시 예측 틀린 거죠. 동시 타당도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측정도과 비교. 기준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보다 경험적 검증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2번. 190번 측정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이제 타당도 나왔습니다. 타당도.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의 견해 또 계속 나오죠.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 기준 타당도는 수렴, 판별. 아니죠. 기준이 아니다. 구성이다. 개념이다. 같은 거죠. 다음은 2번. 191번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옳지 않은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건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타당도다. 정확히는 타당도. 다음은 1번. 측정된 결과치의 일관성, 정확성, 예측 가능성과 관련된 개념, 재검사, 복수양식, 반분법. 맞죠? 측정들 간의 비체계적 오차가 적으면 신뢰성이 높은 측정에다 치타는 신비하다. 계속 나오죠? 다음 1번. 192번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문사설의 입장을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인원이 각 신문사설의 내용을 분류한다고 가정할 때 같은 입장의 사설을 다르게 분류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죠. 뭐죠? 다르게. 우리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보는 거죠. 답은 2번. 193번 일주일의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문제지를 이용해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EQ 검사를 2차례 실시하였더니 그 결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다르게 나타난 거죠. 2차례를 계속 여러 번 반복했는데 당연히 신뢰성이 떨어진다. 다음은 4번. 194번 측정의 신뢰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신뢰성. 유연성. 아니죠. 유연성은 아니다. 안정성이다. 일관성이다. 예측 가능성이다. 다 맞는 거죠. 다음은 1번. 195번 신뢰도는 과학적 연구 요건 중 어느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가? 신뢰도는 뭐다? 반복이죠. 반복했을 때 일정하게 나오는 반복 가능성이다. 일관성.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반성이 아닙니다.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답은 3번. 196번 신뢰도 관한 설명 기술 중 옳은 것은 신뢰도. 오차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측정의 신뢰도는 낮아진다. 오는 것이니까 이거 틀린 거죠. 오차 분산이 작을수록 반대죠. 높아집니다.
2번 신뢰도 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움직이는 게 아니다. 0과 1 사이. 3번 신뢰도에 관한 오차는 체계적 오차. 거짓말하고 있죠. 우린 치타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신뢰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비체계적 오차다. 틀렸죠. 4번 신뢰도 계수는 실제값의 분산에 대한 참값의 분산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거를 혹시 모른다 해도 나머지 3개가 틀리니까 다 아는 지문이죠. 당연히 4번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197번 어느 검사의 신뢰도가 1로 나왔다면 측정의 표준 오차는 우리가 표준의 측정 오차 구하는 식이죠. 측정의 표준 오차 SEM은 시그마 루트 1 마이너스 R. 우리가 요게 신뢰도 계수.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0이 나오는 거죠. 답은 0. 198번 신뢰도 측정 방법의 유형으로 틀린 것은 복수양식 맞죠? 재검사, 내적 일관성법 맞죠? 다속성 다측정 방법은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복수, 내적 일관성, 재검사. 다음은 4번. 199번 신뢰도 추정 방법 중 동일 측정 도구를 동일 상황에서 동일 대상에게 서로 다른 시간에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재검사법이라고 합니다. 재검사. 동일한 측정 도구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대상에게. 1번. 200번 신뢰도 측정 방법 중 재검사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검사법이죠. 동일한 측정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도구를 동일 일정 시간 간격 반복적 측정 그 결과 비교하는 분석이다. 맞죠? 동일한 측정 대상에 대해 다른 측정 도구로 또 이렇게 쓰면 또 틀린 말이 됩니다. 그죠? 동일한이 맞는 거죠. 2번 측정 도구를 자체를 직접 비교할 수 있고 실제 현상에 적용시키는 매우 용이하다. 맞습니다. 3번 측정 시간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떨어진다. 간격이 크면 안 됩니다. 4번 외생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맞죠? 답은 3번. 20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뢰성 측정 방법은 대등한 두 가지 형태입니다. 대등한 두 가지 형태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동일한 측정 대상을 동시에 측정했다.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거를 복수 양식법이다. 대등한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 키워드죠. 대등한 두 가지 형태를 동일한 측정 대상 복수 양식법이다. 202번 신뢰도 측정 방법 중 설문지 혹은 시험지의 문항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두 부분으로 나눴죠. 그럼 뭐다? 당연히 반분을 했다. 얻은 측정값들을 두 번에 조사해서 얻은 것처럼 간주하는 거죠. 그 사이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반분법. 203번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은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 우리가 이거는 반분 신뢰도로 전체 신뢰도를 추정할 때 씁니다. 스피어만 브라운. 그래서 우리가 기출지문에도 스피어만 브라운에 나오는 기출지문에 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질문의 수가 짝수인 경우 홀수보다 신뢰도가 어떻다? 더 높다.
짝수가 더 홀수보다 짝수인 게 훨씬 더 신뢰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질문지 전체가 반쪽보다 어떻다? 신뢰도가 더 높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지 전체, 질문 전체가 반쪽보다 신뢰도가 높다. 짝수가 더 높다. 이것도 지문에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4번 측정 항목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조합 상관관계를 평균값을 산출해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다 이거를 내적 일관성법이다. 내적 일관성법 가질 수 있는 모든 조합의 상관관계죠. 다음 4번 크롬바 알파 개수는 다음 중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크롬바 알파는 뭐죠? 잘 나옵니다. 이것도 크롬바 알파는 내적 일관성이다. 2번 내적 일관성법 206번 크롬바 알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화된 알파 맞죠? 자주 나오죠. 계속 0에서 1이다. 문항 간 평균 상관관계가 증가할수록 더 커진다. 문항의 수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다 맞습니다. 다음 2번 크롬바 알파도 계속 문제 최신에도 계속 나오고 이것도 2025년도에도 나왔다. 중요하다. 크롬바 알파 틀린 것은 문항 수가 어떻죠? 적을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많을수록 중요하죠. 틀린 질문 크롬바 알파 값이 클수록 당연히 신뢰 높다고 인정된다. 표준화된 크롬바 알파 값은 0에서 1이다. 계속 나오는 거죠. 문항 간의 평균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크롬바 알파 값도 커진다. 중요합니다. 또 올해 또 나올 확률이 되게 많다. 계속 나온다. 이거는 그죠? 다음은 1번 208번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측정 항목수를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늘린다. 땡.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제거해야 된다. 맞죠? 중요한 질문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은 2회 이상 반복해서 하는 게 더 좋다. 4번 조사자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 게 신뢰성을 높이는 거다. 맞습니다. 1번 209번 측정의 신뢰도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적 일관성 분석에서 크롬바 알파 값은 낮을수록이 아니라 높을수록 틀렸죠. 반분법은 측정 도구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맞죠?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다음은 2번 재검사법은 성장 우연한 사건 등 외생 변수의 영향을 쉽게 통제할 수 없다. 복수 양식법은 동일한 측정 도구를 서로 다른 대상의 속성에 대해 측정한다? 아니죠. 대등한이죠. 다른 대등한 측정 도구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복수 양식법은 다른 측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복수 양식인 거죠. 틀린 질문 답은 2번 210번 크롬바 알파 계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척도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는 안에 나타난 상관관계 값을 평균 처리한 것이다. 맞습니다.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2-1이 아니다. 0에서 1 척도를 구성하는 항목 중 신뢰도 저해를 한 항목을 발견할 수 있다. 맞죠? 척도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 측정. 내적 일관성 하면 뭐다? 크롬바 알파. 다음은 2번 211번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먼 것은 항목수를 늘려야죠. 틀렸죠? 측정 항목의 모호성 제거,
면적 방식과 태도 일관성. 이전 조사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된 측정 도구 이용 맞죠? 다음 1번. 212번. 측정의 신뢰도 제고 방안. 틀린 것은 측정 도구를 구성하는 문항의 개념을 정확히 작성. 문항 간 상관계가 유사할 경우 측정 항목수를 어떤다? 줄이면 안 되죠. 늘린다. 3번. 자료 수집 과정에서 측정의 일관성을 보장. 맞죠? 측정 지표에 대한 사전 검사, 예비 조사를 하면 당연히 신뢰도가 올라가죠. 틀린 거는 2번. 213번. 측정 신뢰도 또 나오죠. 높이는 방법. 틀린 것은 측정 도구 명확 사전 교육 충분히 잘 모르는 내용 측정하면 안 됩니다. 3번. 214번. 측정 과정에서 신뢰성 높이기 위한 방법 계속 나오죠. 계속. 틀린 것은 응답자에 따라 다양한 면접 방식을 다양하면 안 됩니다. 통일이 안 되죠. 동일한 면접 방식, 측정 항목 모호성, 늘린다, 모르는 내용을 측정하지 않는다. 맞죠? 215번 신뢰도 향상의 방법,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계속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또 나올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겠죠? 1번 중요한 질문의 경우 동의하거나 유사한 질문을 2회 이상 한다. 맞죠? 측정 항목의 모호성 제거. 이전 조사에서 이미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된 측정 도구 이용 맞죠?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내용일수록 더 많이 질문하면 큰일 난다. 4번. 216번 사회조사에서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얻기 위한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면접자들의 면접 방식과 태도의 일관성 유지, 동일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3번 연구자가 임의로 응답자에 대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동일하게 이해하도록 측정 항목을 구성. 맞죠? 답은 2번. 측정의 신뢰도. 틀린 것은 모호성 제거, 일관된 태도, 가능하면 단일 항목을 이용하여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한다. 단일 항목보다는 어떻게? 여러 개의 항목을 더 좋죠. 단일 항목보다는 신뢰성을 높이는 거니까 한 가지보다는 몇 가지 더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신뢰성을 높이는 거다. 당연한 거죠. 3번. 218번 사회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단일 지표보다 여러 개, 그죠? 여러 개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니고 신뢰성 높이는 거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타당도 들어가면 안 된다. 내적 일관성, 측정도 안정성 맞죠? 답은 2번. 219번 측정에 있어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계속 나옵니다. 수를 늘린다, 모호성 제거한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문항을 만든다, 큰일 난다. 중요한 질문의 경우 유사한 문항을 반복 물어본다. 중요하니까. 그죠? 3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사회조사에서 측정할 때 두 가지 문제를 고려. 첫째,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뭐죠, 우리가? 타당성이다. 둘째, 반복적으로 측정보다 당연히 신뢰성이다. 타당성과 신뢰성이죠. 답은 1번. 221번 용수철이 고장난 체중계가 있어서 체중을 잴 때마다 항상 어떻죠? 실제와 다르게 체중이 일정하게 나타난 거죠. 다르지만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런 거죠. 당연히 타당도는 낮은 거죠. 일정하다, 신뢰도는 높다. 그러나 다르다, 정확하지 않다, 타당도는 낮다. 그러면 신뢰도는 높고 타당도는 낮다. 3번이죠.
이런 문제 잘 나오죠. 계속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다음 사례 측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발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체중계를 이용하여 몸무게를 측정했는데 어떻다? 항상 일정하게 2.5kg이 더 무겁게 측정되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계속 2.5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뭐다? 똑같죠.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나오죠. 항상 신뢰도가 좋다. 신뢰도는. 223번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의 지능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정확하기로 소문난 전자저울로 했답니다. 측정 신뢰성,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학생의 지능을 하려고 측정하는데 전자저울로 측정했습니다. 그럼 뭐다? 신뢰도는 높죠. 타당도는 낮다. 우리가 정확하기로 소문난 전자저울로 했답니다. 정확하게 소문난. 그래서 신뢰도는 높지만 왜? 정확한 전자저울은 측정의 정밀성이 높죠. 신뢰성이 높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전자저울은 지능지수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다고 당연히 정확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다. 문제가 약간 좀 깔끔하지는 않다. 224번 어느 교사가 50문항으로 구성된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자료 수집 후 확인해 본 결과 10개의 문항은 독해력이 아닌 어휘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독해력이 아닌 어휘력. 그럼 뭐죠 이게? 따라서 이 10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40문항으로 질문지를 재구성. 이 교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문을 보면 50문항에서 처음에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었는데 수집 후 확인해 볼 결과 10개의 문항은 독해력이 아닌 어휘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잘 제외하고 40문항으로 질문지를 재구성한 거죠. 그럼 벌써 어떻다? 우리가 신뢰가 깨지죠. 신뢰가 없다. 50문항 했던 걸 40문항 하니까 신뢰도가 깨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그 대신 정확성은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요걸 제외하고 질문지를 재구성하니까. 그래서 신뢰도를 저하시키지만 타당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답은 3번. 225번 신뢰도와 타당도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측정은 항상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틀리죠. 타당도가 일단 높으면 정확성이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낮은 측정은 항상 타당도가 당연히 낮다. 이 지문 관계 잘 파악해 보시고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타당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신뢰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은 잘 익혀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이 지문만 우리가 확실히 알면 그래도 좀 풀기 편합니다.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항상 정확성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 지문이 계속 시험 지문으로 많이 나온다. 226번 신뢰도 타당도 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맞죠? 타당도가 신뢰도에 비해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정확성을 하기가 더 힘듭니다. 답은 2번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를 말할 수가 없다. 신뢰도가 있는 측정은 타당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맞죠? 답은 2번 요 지문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또 나오죠. 계속 227번 측정 신뢰도 타당도 설명 옳은 것은 이번에
동일인이 한 체중계를 여러 번 측정하는 것은 체중계 타당도 맞죠? 틀리죠. 당연히 여러 번 하는 것은 신뢰도죠. 신뢰도. 여러 번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2번 측정도의 높은 신뢰도가 측정 타당도를 보증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높다고 타당도 보장하지 않는다. 질문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3번 측정도의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 반분법 신뢰도다. 반분법은 신뢰도. 기준 타당도는 측정도의 대표성 아니다. 내용이다. 내용 타당도다. 답은 2번. 228번 신뢰도와 타당도 옳지 않은 것. 반분법은 신뢰도 측정 방법이다. 맞죠? 내적 타당도 측정의 정확성이다. 내적 타당도는 뭐다? 우리 내적 타당도는 뭐다? 내적 일관성 정확성이 아닙니다.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측정의 신뢰도 신뢰성이죠. 다음 2번 신뢰도가 높지만 타당도는 당연히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높다. 요즘은 측정 오류는 신뢰도 타당도와 관련이 있다. 맞죠? 다음 2번. 229번 측정 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맞는 것은 이것도 또 나올 확률이 많다. 1번 측정값은 참값, 확률 오차, 체계 오차, 합과 같다. 맞습니다. 측정 오차는 체계 오차 부분도 포함되는데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치타 타당도다. 틀렸죠. 확률 오차가 0이다. 확률 오차가 없다. 이거는 확률 오차가 없으면 0이라는 것은 없으면, 확률 오차가 없으면 뭐죠? 결과가 항상 일정한 겁니다. 항상 일정하다. 오차가 없으니까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체계 오차가 0이다. 체계 오차가 없다. 체계 오차가 없으면 어떻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참값에 근접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뭔다? 타당도가 높다고 하는 겁니다. 타당도가 높다. 그래서 확률 오차가 0이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없으면 결과 항상 일정하고 신뢰가 더 높다. 체계 오차가 없으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참값에 근접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타당도가 높다. 답은 1번. 230번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확성은 높죠? 정확성은 안 높죠. 여기 맞아야 정확성이 높은 거죠. 항상 일정하게 여기만 계속 맞는 거죠. 일정하다. 일관되게. 일정이 일관되다. 일관. 그러면 신뢰성이 높다. 신뢰성은 높은 거죠. 신뢰도는 높다. 타당도는 낮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답은 신뢰성은 높으나 타당성이 낮은 경우다. 231번 신뢰도 타당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사 도구 당연히 관련이 있다. 어떤 환경에 따라 달라지죠. 대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다. 답은 3번. 수고하셨습니다.